반갑습니다. 책을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는 북튜버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길 책은 슈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 슈마의 핵심 이념을 소개해드리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두 세계의 비교,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 그리고 적정기술 개발 방법과 예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따위의 재생될 수 없는 연료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총량에도 틀림없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점점 더 많이 발굴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폭력 행위이며 이런 필연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해서 E.F. 슈마어가 한 이야기입니다. 슈마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정 기술이다. 그리고 물질주의는 이 세계에 적합하지 않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생태주의 또는 반성장주의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단어가 적정기술, 중간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적정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E.F. 슈마어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슈마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정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연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자연은 규모, 속도, 힘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균형의 능력을 보이면서 스스로 조절하고 정화합니다. 배추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간 기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1년 중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땅의 기운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문제입니다. 우선 연료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라는 지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무자비한 자연에 대한 착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불균등한 지리적 분포가 국가 간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사회 자체가 지구라는 폐쇄적인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자연의 유한성에 비해서 인간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데서만 삶의 충만함을 찾으려고 하며 기술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줄어들지 않는 바이러스 확진자 수와 뿌옇게 시야를 가리는 황색 먼지를 보면 더욱 그렇다는 확신이 듭니다. 인간은 탐욕과 이기심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평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슈마어는 이야기합니다. 슈마어는 물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의 근본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대 경제학은 최적의 생산 패턴으로 소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하여 슈마어는 불교 경제학을 인용하면서 적절한 소비 패턴으로 인간의 만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 거대 기술과 가난한 국가의 토착 기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자 나라의 중심은 거대주의와 인간 대량 생산입니다. 크고 강하고 세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거대주의에 의해서 인간은 뿌리 뽑힌 존재가 되고 부만 쫓아가는 인간은 기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화를 중심으로 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에 반해서 규모, 속도,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연의 지배를 받는 가난한 국가에서는 인간 중심의 대중생산과 적정 규모를 추구합니다. 두 세계를 잇는 것은 바로 적정 기술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생산성이 높고 저렴한 기술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슈마어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식의 원조를 주장합니다. 적정 기술에서 이를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적정 기술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값이 싸야 합니다. 대규모 자본과 시설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창조적 욕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으로부터 비폭력이 생겨나고 영속성이 보장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적정 기술의 개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 기술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의 거대 기술, 최신 기술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본과 기술의 투자를 적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기술 확보를 위하여 실험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적정 기술의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라이프 스트로우나 물을 손쉽게 담아서 이동하기 위한 큐드럼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자본금, 자재, 기술, 인력을 모두 선진국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면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는 적정 기술이나 지식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토론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적정 기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이 책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생산 문제, 평화, 영속성, 산업자원, 발전, 소유권 등 목차에 나열된 단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읽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대량 생산에 의한 소비 천국에서 거대 산업자본주의 이념에 중독된 채 사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개념을 간직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읽는 순간만이라도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독자라면 제10장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만이라도 읽어두면 좋겠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잠시 펼쳐보아도 적정 기술의 핵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크고 강한 것만이 인정받는 세상에서 작은 것, 적은 것, 짧은 것, 약한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일인의 사랑, 프랑스인의 사랑, 일본인의 사랑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